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도 선거 준비에 나섰습니다. 400명의 그리스도인과 12개의 교회와 단체가 참여하는 2022 기독교 대선행동이 출범했습니다. 주요 교단들의 가을 정기총회가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총회장들이 세워졌습니다. 예장통합총회 106회기를 이끌게 된 류영모 신임 총회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장 고신총회가 최근 71회 총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안과 평등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대한기독교서회가 창립 130주년을 맞아 학술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학술심포지엄에서는 한글이 보급되는 과정에서의 대한기독교서회의 다양한 역할 등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내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에서도 선거 준비에 나섭니다. 400명의 그리스도인과 12개 교회와 단체가 참여하는 2022 기독교 대선 행동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5달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종교와 정치의 만남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별세한 조용기 원로 목사의 빈소에 대권을 노리는 여야 후보들이 잇따라 조문하면서 기독교계에 표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대선 준비는 기독교계에서도 시작됐습니다. 397명의 기독교인과 12개 교회와 단체 등이 참여한 2022 기독교 대선 행동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독교 대선 행동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차기 대통령은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세계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주의적 발전의 근본적인 모순과 한계를 명백히 인식하고 정의로운 정치, 경제 체계, 평등 문화, 남북 평화, 생태 문명을 구축해 나가며 세계와 공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 민주시민에겐 2022년 대선에서 바로 이런 시대적 사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을 요구하고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독교 대선 행동은 정책의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탄소 제로 사회의 실현과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 강화,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 정책, 검찰의 정치 개입 방지 제도 도입 등 5개 부문 16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경제정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둘째,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셋째,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기독교 대선 행동은 기독교 시민 정치학교를 개설하고 생명 평화의 메시지를 온라인을 통해 전달하며 특히 후보자들의 정책을 모니터링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후보자가 장로냐 혹은 기독교인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가 제시한 그런 가치를 진정으로 동의하고 추구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한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희년함께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등 기독시민단체들도 대선 100대 공약 제안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들은 오는 7일 출범식을 갖고 교육과 노동, 통일 등 10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 정책 공약을 개발해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주요 교단들의 가을 정기총회가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총회장들이 세워졌습니다. 예장통합총회 106회기를 이끌게 된 류영모 신임 총회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수연합기관의 통합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서둘지 않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예장통합총회 제106회기 신임 총회장에 취임한 류영모 목사. 위기는 본질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9,300여 교회가 함께 복음으로 돌아가 새로워지고 교회의 공공성과 공적 복음을 회복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영모 신임 총회장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106회 주제를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본질 회복으로 이룰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류영모 총회장이 생각하는 교회의 교회됨은 무엇일까? 류 총회장은 예배의 본질은 지키되 예배를 담는 그릇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이거는 생명 걸고 살려야 되거든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담는 문화는 다르잖아요. 폼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전쟁 중의 예배가 다른 거고, 카타콤의 예배가 다른 거고, 성전 시대 예배가 다른 거고, 광야 시대 예배가 다른 거고, 회당 시대 예배가 다른 거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중요한 일을 하겠다면서 예배의 본질과 시대에 맞는 예배의 문화를 조화롭게 하는 예배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류 총회장은 함께 일할 총회 임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도덕적인 자신감이 능력이다. 도덕적인 자신감을 갖자. 우리는 이렇게 산다, 이렇게 섬긴다 그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임원회로 1년 동안 살아보자.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도하고 있는 보수연합기관 통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연내 통합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보수적인 우리 연합기관인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동의한다. 그걸 위해서 협력하겠다. 그러나 연합기관이 되려고 했을 때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정당성을 부여받는다든지 또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선거가 또 금권 선거가 또 교단의 분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우리 연합의 정신이다. 교단 갈등의 가장 중심 이슈인 세습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졸속 처리를 경계했습니다. 성경적이고 헌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시대 정신을 살펴 처음부터 다시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논의해야 되고 우리 교단이 이걸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큼 이것이 결정되고 진행되고 있는가도 검토해야 되겠고 이것이 5년이냐 7년이냐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시대가 이것을 반대하는 그 목소리는 뭐냐 귀를 기울여 보자는 겁니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총회장 상근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류 총회장은 시무교회의 목사의 1년 휴무와 상근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재반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상근제를 유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예장 고신총회가 최근 70일의 총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안과 평등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예장고신 반기독교 사회문화대책위원회는 총회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평등법안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올렸고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동의해 통과됐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총회 대의원은 두 법안 가운데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 그중에 문제가 되는 것만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반성경적인 독소 조항이 담겨 있다는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한글은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던 20세기 초까지 공식 언어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나라를 잃은 뒤에야 민족의 주류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한글이 빠르게 보급되는 과정에서 한글 출판 원칙을 세운 대한기독교서회의 역할이 컸는데요. 이 대한기독교서회가 창립 130주년을 기념해서 이에 관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1890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교회연합기관인 대한기독교서회가
창립 13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한글날을 앞두고 마련된 학술 심포지엄은 한글과 조선 예수교 서회 간행물을 주제로 한글 보급에 기여한 기독교 서회의 역할을 조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한기독교서회가 130년 전 조선 형교서회란 이름으로 세워질 당시에는 지금처럼 한글이 대중화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한글은 수백 년 동안 여성이나 중하층만 사용하는 비주류 언어였지만 나라를 잃고 불과 20-30년 사이에 빠르게 보급돼 민족의 주류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글이 진정한 우리 언어로 빠르게 보급된 데에는 한글 성경 보급과 더불어 초기부터 한글 출판원 측을 세운 대한기독교서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신앙서적, 전도서적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냈고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일반 민초들 당시 나라를 잃어가는, 나라 잃고 이렇게 된 민초들의 핍절한 삶을 좀 보듬을 수 있는 책들을 많이 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창구 역할을 하죠. 한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글이 새로운 시대의 언어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서회는 교회연합기관으로서 복음 전도를 위한 책들을 한글로 펴내면서 동시에 여성, 아동 도서는 물론 한영사전과 보건의학서적 등 다양한 종류의 책을 만들어 보급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신앙인들에게 한글을 보급했다면 일상생활과 사회 전문 영역 전반에 광범위하게 한글이 보급될 수 있었던 데는 교회연합기관인 기독교서회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입니다. 일제강점기 암울한 상황에서 한글로 다양한 책을 펴내 백성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 기독교서회의 역할은 일반 역사학자와 한글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그 역사적 의미가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보는 독자들만 살 책인데도 엄청난 돈을 들였다는 것은 사회에서 꼭 돈을 자금의 회수가 되지 않더라도 한글 그리고 한국어 사전, 한국어 맞춤법은 계속 찍었다는 서회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책입니다. 한편 대한기독교서회는 지난해 130주년을 맞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기념행사를 올해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학술 심포지엄을 계기로 한글 변화에 관한 연구가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목회 활동과 더불어 일반 직업을 병행하는 목회 이중직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장합동 총회 교회 자립개발원 광주 전남권역위원회가 목회 이중직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목회자들 중 54.5%가 이중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적극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은 42.1%에 달했고 이중직을 수행 중이라고 응답한 목회자의 55%가 교단법으로 이중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예장합동 총회 교회 자립개발원이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 출석교인 50명 미만의 목회자 145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3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기도회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더는 지구상에서 전쟁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해마다 10월 첫째 주일을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선교사 기념사업회가 설립 1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갖고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주문진 감리교회는 이사무 담임 목사의 취임 감사예배를 열었습니다. 필리핀 오지에서 의료사역을 펼쳤던 고 박누가 선교사의 정신을 계승한 선교사 기념사업회가 설립 1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예배를 갖고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고 박누가 선교사를 기념하는 사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은 박누가 선교사에게 국한하지 않은 그런 광범위한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0년 10월 3일 창립된 선교사 기념사업회는 고 박누가 선교사의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태동했고
고인의 사역을 이어 필리핀 누가선교병원과 미망인 선교사를 지원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주문진교회가 이사무 담임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엔 동부연회 양면환 감독을 비롯해 지역 교계 인사와 주문진교회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며 십자가 지신 주님이 자신의 소명을 이루신 것처럼 저도 이곳에 무엇을 하기 위해 왔는지 매일 주님께 묻고 물어서 깨어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장합동 제주노회는 111회 정기회를 가졌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노회장 김우영 목사는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선 총대 보고와 각종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 밖에 중부지방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